시민당이 꽃밭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본전을 중심으로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꽃의 의미가 다양합니다. 종조 열반절을 기념하는 기념의 꽃도 있고, 결혼을 축하하는 꽃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아쉬워하는 추선과 추복의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꽃이야 그냥 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꽃에 달려있는 리본으로 말미암아서 이 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가 확연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여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에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와 어떤 해석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몰랐던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으되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다양한 비밀들이 불공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불공과 정진의 매우 중요한 공덕과 묘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능불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속칭 그래도 잘 나가는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미 있고 또 전문적인 직업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들은 공통적으로 비밀을 잘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부여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법관도 그러하시고, 변호사도 비밀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교인도 우리 신교도 분들이 저를 믿고 고백하셨던 다양한 비밀들, 제가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유혹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켜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한다는 건 또 그래서 그런 책임이 또 수반되어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의 비밀도 지켜줘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자식은 부모의 비밀을 지켜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연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 변호사, 법관, 종교인만 전문직이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 인간이야말로 전문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건 금수와 축생과 비교했을 때 진짜 전문직 아니겠습니까? 무슨 전문직이죠? 공덕과 복덕을 쌓아야 되는 그 전문의 소명감, 책임감, 본분사를 감당해야 되는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전문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인간으로 태어났으되 금수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행이 필요한 것이고 정진이 필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진각중을 밀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밀불교라고 합니다만, 그때의 비밀은 부정적인 의미의 비밀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과거 전생에 내가 간과했었던 나의 진면목들을 부처님과 함께, 종조님과 함께, 우리 사부대중과 함께 수행의 원력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어서 좋은 것은 더 증장시키고 부정적인 것은 식재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삶의 비밀을 영유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저는 행진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불공하고 정진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삶을 여여하고 진짜 담백하게 살펴보는 그런 마음가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밀 그러면 보통 이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 뭐 그런 거, 뭐 흥미유발 뭐 그런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네 애비다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남녀가 알고 보니까 너희들은 남매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 그런 비밀 말고요. 그런 비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서는 공개된 비밀이란 표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공개된 비밀이 뭐겠습니까? 뻔히 아는 거예요. 드러나 있습니다. 수면 밑으로 내려가 있지도 않습니다. 내 눈엔 보이지만 그것을 온전한 삶의 핵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깨는 이 삶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만큼 부처님과 더불어서 열어가야 될 것인가,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차대한 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로 삼은 비밀을 끌어안고 불공하는 것이야말로 성숙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비밀도 있겠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칩으로서의 어떤 비밀도 있겠습니다만, 비밀이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여야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복된 동기를 갖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참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경전에 그런 말씀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전생인을 알려 하면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또 다음 생이 궁금하면 내가 현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패러디하면 그렇습니다. 전생의 비밀을 알려고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는 것이고, 미래의 비밀을 알고자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만 확인되어지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공개된 비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럼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그릇이 작기에 그것을 감출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처님 전에 나와서 사부대중과 함께 더불어서 열린 마음으로 불공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치를 알기에 그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지켜줘야 될 비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부제로 삼았습니다만 비밀을 누설하는 거랑 비밀을 고백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비밀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비밀을 누설해버립니다. 고발해버립니다. 그 사람 집에 그런 일이 있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처님 전에 나와서 내 허물을 고백하는 그 원력이 더 수준 높은 신행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중요한 약속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한 말로 두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 모함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이거야말로 믿음의 전 성장이자 우리 신행의 첩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로의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까운 자리일수록 비밀이 더 잘 보여요. 그때 비밀은 허물일 수도 있겠죠. 장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가족에게 비밀, 장점으로서의 비밀과 허물로서의 비밀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덮어줄 것이냐, 허물은 덮어주고 장점은 키워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인연 공동체, 지근 권속이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저는 미덕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나와 내 삶의 비밀을 고백하고 남의 비밀 누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원력,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숙한 우리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처님 말씀 많이 배운들 내가 정작 변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은 거랑 진배 없는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삶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잘 실천할 수 있느냐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비밀의 좀 변곡점이 된과 동시에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복된 비밀들, 삶의 비밀들, 진리적 가치로서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계승하는 것, 이 또한 환희심이 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요즘에도 연탄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적지 않은 분들이 연탄을 쓰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탄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진원행자와 연탄의 공통점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진원행자와 연탄의 공통점이 한 3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화끈하게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진원행자도 그렇고 연탄도 히리밍덩하게 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붙은 이상 그 열기를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내 삶을 복된 방향으로 공덕과 복덕이 되는 방향으로 딱 끌어올리는, 이게 바로 용맹정진의 의미라고 한다면 화끈하게 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전 두 번째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다음 연탄에 불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타고 끝장나는 연탄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연탄이 연탄다울 수 있는 건 내가 탄 다음에 다음 연탄에 그 불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긍정적인 삶의 비밀들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해주고 공덕과 복덕의 비밀을 전해주고 나의 허물되는 비밀들은 단죄하고 전달시키지 아니하는 이 지혜로움, 이게 겸비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 긍정적인 거 많이 담아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처님 원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연탄에 복되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계승하고 전승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세 번째는 다 타고 남은 연탄재가 마지막에 눈길에 부러져 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그 본분사를 놓치지 아니하는 거,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세 번째 우리 삶의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10월 월초불공 한 해도 이제 슬슬 이제 4사분기라는 표현이 적당하겠지. 1년에 4분의 3이 지나가고 마지막 방점을 위한 수렴의 또 회항의 3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짧지 않은 3개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긴 안목으로 보면 짧아 보이지만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 삶의 복된 비밀들을 축적시켜 나가는 복된 진언행자의 면모들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을 끌어안고 불공하는 우리의 모습,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숙의 길이고 깊어지는 방법이고 또 발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10월 월초불공 다들 여법한 마음으로, 여야한 마음으로 잘 수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 수행의 공덕이 개인과 가정과 집안과 우리 공동체에 원만히 잘 회양되어서 그런 복된 비밀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인연으로서의 진언행자의 모습 견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공하시느라고 복 많이 주셨습니다.